흐릿한 새벽빛이 창호지를 물들일 무렵 박정순 할머니는 어김없이 눈을 떴다. 72회의 세월이 내려앉은 몸은 삐걱거렸지만 평생 새벽을 열던 습관은 녹슨 기계처럼 멈추지 않았다. 옆자리의 온기가 사라진 지 벌써 20년. 남편은 무심하게도 그녀와 두 아이만 남겨두고 훌쩍 세상을 떠났다. 그 후로 정순의 삶은 전쟁이었다. 시장 한 구석에서 채소 장사를 하며 악착같이 돈을 모아 아들 민준과 딸 수연을 키워냈다.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만이 고된 삶의 유일한 낙이었다. 이제 자식들은 모두 장성하여 제 가정을 꾸렸고 정순에게 남은 것은 낡은 연립주택의 적막함과 가끔씩 찾아오는 무력한 외로움뿐이었다. 어머니, 이거라도 좀만 만져보세요.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아시고. 얼마 전 사업 실패 후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아들 민준이 웬 스마트폰이라는 것을 건네며 말했다. 액정 위에 손가락을 대고 문지르면 신기한 그림들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이 꼭 요술상자 같았다. 처음에는 복잡하고 어렵기만 하던 것이었지만 매일같이 들여다보고 있으니 조금씩 손에 익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수는 황혼의 로맨스라는 이름의 애플리케이션을 발견했다. 중장년층을 위한 설레는 만남. 광고 문구가 왠지 모르게 가슴을 간지렸다. 호기심 반, 외로움 반으로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가입 버튼을 눌렀다. 닉네임은 들국화라고 지었다. 젊은 시절 남편이 그녀를 부르던 애칭이었다. 며칠 뒤 푸른 소나무라는 닉네임의 남자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했다. 그는 자신을 해외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58살의 사업가 이하진이라고 소개했다. 아내와는 오래전 사별했고 자식들은 모두 출가시켜 홀가분하지만 가끔 외로움을 느낀다고 했다. 그의 프로필 사진은 중후하면서도 온화한 인상의 중년 남성이었다. 배경으로는 이국적인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정수는 가슴이 작게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이하진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정순에게 다정한 안부 인사를 건넸다. 들국화님, 오늘 하루도 향기롭게 시작하셨나요? 혹은 오늘 밤은 유난히 달이 밝네요. 그곳에서도 같은 달을 보고 계시겠지요? 그의 메시지는 늘 시적이고 감성적이었다. 정순이 시장에서 겪었던 소소한 일이나 노인정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면 그는 마치 자기 일처럼 귀 기울여 들어주었고 깊은 공감을 표현했다. 정말 고생 많으셨군요. 당신의 강인함에 존경을 표합니다. 그런 사소한 일들이 모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겠지요. 정수는 수십 년 만에 느껴보는 이성적인 관심과 따뜻한 대화에 점차 마음을 열고 그에게 의지하게 되었다. 밤늦도록 그와 메시지를 주고받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고 그의 메시지를 기다리는 것이 하루 중 가장 즐거움이 되었다. 그는 정순에게 여보, 내 사랑 들국화와 같은 애정어린 호칭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젊은 시절의 로맨스를 떠올리게 하는 시구절이나 노래 가사를 보내오기도 했다. 정수는 마치 20살 처녀 시절로 돌아간 듯 가슴이 설레었다.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세상 그 누구보다 자신을 잘 이해해주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정순 씨 목소리가 듣고 싶네요. 언제 한번 통화할 수 있을까요? 어느 날 이하진이 조심스럽게 물어왔다. 정수는 떨리는 마음을 감추고 약속 시간을 정했다. 약속한 시간에 전화벨이 울렸을 때 정순의 심장은 터질 것처럼 뛰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젊고 부드러웠다. 그는 정순의 작은 기침 소리에도 걱정스러운 듯 물었고 그녀의 이야기에 연신 맞장구를 치며 웃어주었다. 통화는 1시간이 넘도록 이어졌고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정수는 한동안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았다. 그의 다정한 목소리가 귓가에 계속 맴도는 것 같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하진에 대한 정순의 믿음과 애정은 깊어만 갔다. 그는 정순에게 단순한 말벗을 넘어 삶의 유일한 위안이자 희망이 되어가고 있었다. 자식들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속 깊은 이야기들을 그에게는 스스럼 없이 할 수 있었다. 그는 언제나 정순의 편이었고 그녀의 말에 귀 기울여 주었으며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정순은 이따금씩 그에게 작은 선물을 보내기도 했다. 직접 든 수세미나 시장에 산 좋은 품질의 한과 같은 것들이었다. 그는 선물을 받을 때마다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며 고마움을 표현했고 정수는 그런 그의 모습에 더욱 깊이 빠져들었다. 그녀의 낡고 적막했던 일상에 푸른 소나무. 이하진은 한 줄기 밝은 햇살처럼 스며들고 있었다.
어느덧 그와 연락을 주고받은 지 한 달쯤 되었을까. 여느 때처럼 다정한 대화가 오가던 중 이하진이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들국화 씨, 사실은 제가 지금 좀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거운 기운이 감돌았다. 정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무슨 일인데요? 말해봐요, 하진 씨. 제가 지금 있는 해외 건설 현장에서 갑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직원이 다치는 바람에 급하게 합의금이 필요한데 이곳 은행 시스템이 워낙 낙후되어 당장 송금이 어렵게 되었어요. 정말 면목 없지만 들국화 씨에게 500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일주일 안에 한국에 있는 제 계좌가 정상화되면 바로 갚겠습니다. 정말 당신밖에 부탁할 사람이 없어서 그럽니다. 평생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한 번 안 하고 돈 문제에 있어선 누구보다 철저했던 정순이었다. 하지만 그의 간절한 목소리와 당신밖에 없다는 말에 마음이 약해졌다. 일주일 안에 갚겠다는 약속도 있었고 무엇보다 그가 곤경에 처해 있다는 사실에 안타까운 마음이 앞섰다. 정수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결심한 듯 말했다. 알겠어요, 하진 씨. 제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요.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이 다음 날 아침 정수는 새벽같이 일어나 은행으로 향했다. ATM 기기 앞에서 젊은 시절 남편 몰래 쌈짓돈을 숨겨두듯 자식들 몰래 아껴 모아두었던 비상금 통장에서 500만 원을 인출했다. 돈을 이하진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고 나니 불안감과 함께 묘한 설렘이 교차했다. 그를 도울 수 있었다는 뿌듯함, 그리고 그와의 관계가 더욱 특별해진 것 같은 느낌이었다. 이하진은 돈을 받자마자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정순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정말 감사합니다, 들국화 씨. 당신은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에 정수는 오히려 자신이 더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그 후로 이하진은 정순에게 더욱 살갑게 대했고 둘의 관계는 마치 오랜 연인처럼 깊어지는 듯했다. 하지만 그것은 앞으로 닥쳐올 불행의 서곡에 불과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하진은 또다시 돈을 요구해왔다. 이번에는 사업상 중요한 물품이 통관 문제에 걸려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액수는 1,000만 원으로 늘어나 있었다. 정수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미 한번 돈을 빌려준 터라 거절하기가 더 어려웠다. 지난번에도 약속대로 잘 해결됐으니 이번에도 괜찮겠지. 정수는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어렵게 모아둔 노후 자금에 손을 댔다. 그 후로 이하진의 금전 요구는 봇물 터지듯 이어졌다. 현지 직원들의 임금이 밀렸다며 자신이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며 한국으로 돌아갈 비행기표를 사야 한다며 온갖 이유를 만들어 돈을 요구했다. 액수는 점점 커져 2천만 원, 3천만 원을 훌쩍 넘겼다. 정수는 자식들에게는 차마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오래전 가입했던 보험까지 해약하여 그의 요구에 응했다. 돈을 붙일 때마다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냈지만 이하진의 달콤한 말과 미래에 대한 약속은 정순의 불안감을 잠재우는 마취제와 같았다. 여보, 조금만 더 고생합시다. 이 문제들만 잘 해결되면 한국으로 돌아가서 당신과 함께 살 멋진 집부터 구할 겁니다. 그때까지만 저를 믿고 기다려주세요. 당신을 평생 여왕처럼 모시겠습니다. 정수는 그의 말을 굳게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그와의 행복한 미래를 상상하는 것만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견디게 하는 유일한 힘이었다. 그녀는 이미 이하진이라는 이름의 깊은 늪에 발을 들인 채 서서히 빠져들고 있었다. 정수는 이하진과의 비밀스러운 관계에 깊이 빠져들면서 세상과 담을 쌓기 시작했다. 한때 유일한 낙이었던 노인정 발길도 끊었고 시장 친구들과의 만남도 피했다. 온종일 손에서 스마트폰을 놓지 않고 이하진과의 메시지만을 기다리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끼니도 거르기 일쑤였고 밤늦도록 그와 통화하느라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 그녀의 얼굴은 점점 수척해졌고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렸다. 아들 민주는 어머니의 이런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챘다. 갑자기 돈 씀씀이가 커진 것 같기도 했고 무엇보다 생기를 잃고 스마트폰에만 매달리는 어머니의 모습이 영 마음에 걸렸다. 어머니,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어디 아프신 건 아니죠? 그리고 혹시 돈 문제라도 있으신 거예요? 민준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정수는 마치 도둑이 제발 저리듯 화들짝 놀라며 퍼럭 화를 냈다.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너는 네 앞가림이나 잘해. 어미 걱정은 말고.
평생 자식들에게 큰 소리 한 번 내지 않았던 어머니의 날카로운 반응에 민주는 당황했지만 더 이상 캐묻지 못했다. 그저 나이 드시더니 고집만 세지셨다고 생각할 뿐이었다. 딸 수연 역시 가끔 전화로 어머니의 안부를 물으며 변한 모습에 걱정을 내비쳤지만 직장 생활에 바쁜 그녀는 깊이 파고들지 못했다. 정수는 그럴 때마다 다 괜찮다, 걱정 말아라 며 둘러대기 급급했다. 유일하게 정순의 속마음을 눈치챈 사람은 노인정에서 가장 가깝게 지내던 최경자 할머니였다. 최경자는 어느 날 힘없이 노인정 구석에 앉아있는 정순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을 건넸다. 정순아, 너 요새 안색이 안 좋다.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는 게냐? 나한테라도 털어놓아 보렴. 정수는 처음에는 입을 굳게 다물었지만 최경자의 따뜻한 눈빛에 결국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이하진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된 이야기, 그가 얼마나 다정하고 자신을 아껴주는지, 그리고 그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두서없이 털어놓았다. 물론 돈을 붙여준 이야기는 차마 꺼내지 못했다. 최경자는 한참 동안 말없이 정순의 이야기를 들어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정순아, 내가 내 이야기 들어보니 마음이 참 그렇다. 그 사람이 너한테 잘해주는 건 알겠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란다. 얼굴도 한 번 안 본 사람한테 너무 마음을 다 주지 말거라. 특히 돈 이야기가 나오거든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요즘 그런 식으로 노인들 등쳐먹는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니? 정수는 최경자의 현실적인 조언에 잠시 마음이 흔들렸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경자 언니는 하진 씨를 몰라서 그래. 그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한테 진심이라고. 정수는 최경자의 충고를 귀담아 듣지 않았다. 이미 이하진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이 그녀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었던 것이다. 어느 날 이하진으로부터 다급한 연락이 왔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욱 절박했다. 여보, 드디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소. 그런데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 문제가 남았소. 당신과 함께 살 고급 실버타운을 계약하려는데 계약금 5천만 원이 부족하오. 이것만 해결되면 우리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소. 내가 한국에 도착하는 즉시 당신 명의로 모든 재산을 옮겨놓겠소. 제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나를 도와주시오. 5천만 원. 정순에게는 너무나 큰 돈이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돈이라고는 낡은 연립주택 전세 보증금이 전부였다. 그것마저 내주면 정말 길바닥에 나앉을 판이었다. 정수는 망설였다. 하지만 이하진은 집요하게 그녀를 설득했다. 평생 여왕처럼 모시겠다는 달콤한 약속과 함께 만약 이번에도 도와주지 않으면 자신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지도 모른다는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다. 며칠 밤낮을 고민하던 정수는 결국 그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결심했다. 이것만 해결되면 정말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하진 씨와 함께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야. 그녀는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다. 다음 날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부동산에 전화를 걸어 전세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 며칠 뒤 전세 보증금 5천만 원이 그녀의 통장으로 들어왔다. 정수는 곧장 은행으로 달려갔다. 창구 직원에게 이하진이 알려준 계좌로 5천만 원을 송금해달라고 요청하자 직원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어르신, 이렇게 큰 돈을 한 번에 그것도 개인 계좌로 보내시는 이유가 뭔가요? 혹시 보이스피싱이나 그런 건 아니시죠? 정수는 당황했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며 둘러댔다. 아니에요. 조카 사업 자금 보태주는 거예요. 걱정 마세요. 직원은 몇 번이나 재차 확인했지만 정수는 단호하게 송금을 요구했다. 결국 5천만 원은 이하진의 계좌로 넘어갔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며 은행을 나서는 정순의 발걸음은 이상하게도 가볍지 않았다. 마음 한구석에 불안감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수는 초조하게 이하진의 연락을 기다렸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그에게서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정순이 먼저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수화기에서는 전원이 꺼져 있어 라는 차가운 기계음만 흘러나왔다. 메시지를 보내도 답장은 없었다. 정순의 마음속에 드리워졌던 작은 불안감은 순식간에 거대한 공포로 변해갔다. 설마 아니겠지. 하진 씨가 나한테 이럴 리가 없어. 정수는 애써 고개를 저었지만 며칠 전 최경자 할머니가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란다.
그때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며 아들 민준과 딸 수연이 굳은 표정으로 들어섰다. 민준의 손에는 정순의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다.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이 푸른 소나무라는 사람 누구예요? 어머니 통장 내역 제가 다 확인했어요. 그동안 이 사람한테 보낸 돈이 이게 다 얼마예요? 민준의 고함 소리에 정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수연은 창백해진 얼굴로 어머니를 부축하려 했지만 정수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감이 그녀의 온몸을 덮쳐왔다. 민준은 정순의 스마트폰에 남아있는 이하진과의 대화 내용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갔다. 달콤했던 속삭임, 애틋했던 약속, 그리고 처절했던 금전 요구의 흔적들.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날수록 정순의 고개는 더욱 깊이 숙여졌다. 어머니, 제정신이세요? 평생 피땀 흘려 모으신 돈을 얼굴도 한 번 안 본 놈한테 이렇게 다 갖다 바치시다니. 저희한테는 그렇게 아끼시던 분이 대체 왜 이러신 거예요? 민준 분노와 실망감의 말을 잇지 못했다. 수연은 조용히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정수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평생 지켜왔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억억장이 무너지는 듯한 고통과 함께 스스로에 대한 혐오감과 수치심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다 망쳤어. 정수는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다. 평생 흘릴 눈물을 그날 다 쏟아내는 것 같았다. 이하진. 그 이름은 이제 그녀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이자 악몽이 되어버렸다. 그가 보내왔던 사업자 등록증, 신분증 사진, 심지어 그의 프로필 사진조차 모두 인터넷에서 도용한 가짜임이 경찰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그가 알려준 계좌는 대포 통장이었고 IP 주소는 해외를 경유하고 있어 추적조차 어려운 상황이었다. 정수는 그야말로 모든 것을 잃었다. 돈, 자식들의 신뢰, 그리고 평생을 지탱해온 자존심까지도. 모든 것을 잃은 정수는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 틀어박혀 지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거나 밤새도록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다.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지켜보는 자식들의 마음도 편치 않았다. 처음에는 어머니의 어리석음을 원망했던 민준도 시간이 지나면서 홀로 외로웠을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다. 딸 수연은 헌신적으로 어머니 곁을 지키며 식사를 챙기고 말벗이 되어주었다. 가장 큰 힘이 되어준 사람은 노인정 친구 최경자였다. 최경자는 매일같이 정순의 집을 찾아와 그녀의 손을 잡고 위로했다. 정순아, 인생 살다 보면 누구나 넘어질 수 있는 거란다. 중요한 건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거지. 돈은 잃었지만 내 목숨까지 잃은 건 아니잖니. 그리고 내 곁에는 이렇게 걱정해주는 자식들도 있고 나 같은 친구도 있지 않으냐. 그러니 기운 내야 한다. 응? 최경자의 진심 어린 위로에 정수는 조금씩 마음을 추스르기 시작했다. 잃어버린 돈은 되찾을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했고 무엇보다 이 깊은 절망감에서 벗어나야 했다. 몇 달 후 수연은 어머니를 위해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로맨스 스캠 피해자 자조 모임을 알아보았다. 정수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딸의 간곡한 권유와 최경자의 지지에 힘입어 용기를 내어 모임에 참석했다. 그곳에는 자신과 비슷한 아픔을 가진 많은 노인들이 있었다. 서로의 이야기를 털어놓고 눈물 흘리며 공감하는 과정에서 정수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큰 위안을 받았다. 그리고 자신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무언가 해야겠다는 작은 다짐을 하게 되었다. 시간이 흘러 정수는 자조 모임에서 가장 적극적인 구성원이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노인복지관의 작은 강단에 서게 되었다. 그녀의 앞에는 자신과 같은 시대를 살아온 수많은 노인들이 앉아 있었다. 정수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또렷하고 단호하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제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로맨스 스캠이라는 사기를 당했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 평생 모은 전 재산을 다 빼앗겼습니다. 강이 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정수는 담담하게 이하진을 만나게 된 과정, 그에게 마음을 열고 돈을 보내게 된 이유, 그리고 모든 것이 사기였음을 깨달았을 때의 절망감까지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녀의 이야기에 눈물을 훔치는 사람도 있었고 안타까운 탄식을 내뱉는 사람도 있었다. 여러분, 외롭다고 아무나 믿으면 안 됩니다.
특히 요즘 스마트폰으로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나쁜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달콤한 말로 유혹하고 돈을 요구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무조건 의심하고 주변에 알리고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저처럼 어리석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강의를 마치고 내려오는 정순에게 한 할머니가 다가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비슷한 연락을 받고 돈을 보낼 뻔했는데 선생님 이야기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말에 정수는 자신도 모르게 눈가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잃어버린 돈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자신의 아픈 경험이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수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잿빛 구름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마치 그녀의 남은 삶에 새로운 희망이 비치는 것처럼 정순의 입가에 아주 오랜만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 미소는 상처 입은 들국화가 모진 풍파를 이겨내고 다시 피어나려는 강인한 생명력처럼 보였다. 아직 가야 할 길은 멀고 험난하겠지만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